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김강우라고 합니다. 오늘 Pre-trained Vision Language Model for Radiology Report Summarization. 이 연구는 레디썸 챌린지, 저번 달에 ACL, 2023년도 ACL의 바이오 NLP 워크샵에서 발표한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지부의 인턴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부엌이었습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4년차 석박통합과정 학생이고요. 원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텍스트 관련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컨버세이셔널 퀘스천 앤서링, 그러니까 대화 상황에서의 질문, 답변을 하는 그런 태스크를 주로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런 쪽으로 그 네이버 AI 랩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도 있기도 하고, 이쪽으로 뭐 ACL이나 EMNLP 이쪽으로 퍼블리케이션들을 좀 운이 좋게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바이오 메디컬 도메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바이오 메디컬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이쪽으로 경험도 있기도 했고, 그렇게 돼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지부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멀티모달 메디컬 이미징 팀에서 그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번 그 챌린지 참여를 하고 뭐 우승을 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했는데요. 어, 이쪽 그 바이오메디컬 NLP 쪽으로도 그 워크들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전에는 바이오 SQ라는 챌린지에도 참여를 했기도 했어서 결과적으로는 바이오메디컬 도메인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화 관련된 상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참여해서 우승을 했던 레드썸 그 23 챌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바이오메디컬 도메인 쪽에서 어, 의사의 진단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태스크인데요. 이쪽 분야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좀 바쁜 병원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대기하고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대기를 하고 진료는 거의 뭐 2, 3분 만에 보고 나오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이렇게 진료 서비스가 길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의사분들께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좀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진료 과정을 좀 더, 진료 과정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요즘 특히 그중에서도 영상의학과 쪽은 요즘 이슈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뭐 영상의학과 쪽으로 인기가 많이 있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세브란스 쪽이랑 세브란스 병원이랑 프로젝트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높은 연봉을 주고 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흉부 엑스레이 혹은 뭐 레디올로지 이미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찍게 되는 의료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고 관련된 진단을 자동으로 내놓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영상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과정은 뭐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니즈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다뤘던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와 그에 관련된 진단서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뭐 병원에 가면은 흔하게 찍게 되는 혹은 건강검진 때 흔히 찍게 되는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이 이미지를 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뭐 맨 위에 findings라는 섹션 아래를 보시게 되면 뭐 두 개의 런이 그 클리어하다, 이상이 없다 라던가 뭐 포컬 컨solidation 그 에비던스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자세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 진단들까지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쪽에 임프레션 섹션에 보시게 되면은 급성 카디오 펄머너리 앱노멀리티라는 병이 그러니까 이 흉부 엑스레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 병이 없다라는 중요한 정보들을 이 임프레션 섹션에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이 지금 오픈 소싱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미믹 CXR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이 라지 스케일의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에 대한 리포트를 어, 그 휴먼 그 애노테이터들 그러니까 실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작성해 놓은 리포트의 페어들을 그 수집해서 공개를 해 놓은 데이터셋인데요. 총 47만 개가량의 이미지와 20만 개의 진단서를 그 작성을 해서 데이터셋에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기에 충분한 양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쪽 분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유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첵스퍼트라는 데이터셋이 뭐 트리플 AI라는 컨퍼런스 학회에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진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14가지 메디컬 옵저베이션들을 뽑아서 이 진단서가 의미하는 진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질병들을 레이블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 에를렉트시스라고 하는 기흉 혹은 카디오메갈리라고 하는 심비대증 이러한 질병들에 대한 매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데이터셋이 크고 그 애노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관련된 데이터셋들 혹은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쪽 분야로 많은 분들께서 많은 기관과 학교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가장 왼쪽에 보이는 그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는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분께서는 스쿼드라고 하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일저자 분께서 여기서 어, 관련된 웍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탠포드에서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and Imaging이라는 AIMI라는 기관에서도 이쪽 분야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구글에서 매드팜이라는 모델, 그러니까 그 바드라고 하는 챗 GPT 관련된 모델 대항마로서 구글에서 내놓은 모델을 좀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 학습시킨 매드팜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요즘 이미지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 체스트 엑스레이 도메인에서 평가하고 그 활용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맞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된 레드썸 23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탠포드 AIMI라는 기관에서 주관을 한 레디올로지 리포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관련된 국제 경진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반 NLP, 텍스트 처리를 하는 가장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인 ACL 2023년도, ACL 2023에서 IONLP 워크샵의 쉐어드 태스크, 공용 태스크로 지정이 되었었고요. 이번 해 4월 초에 그 히든 테스트 셋을 공개를 해서 한 달 정도 오피셜 리더보드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 챌린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디올로지 리포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는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와 아래쪽에 써져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파인딩스 섹션에 있던 자세한 그 진단서의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이 모델은 이 환자 이 사진과 진단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야 하는 태스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태스크는 의사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는 전문적인 메디컬 텀들을 이해하고 이 메디컬 텀들을 활용해서 서머라이제이션, 그 요약을 작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로부터 중요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멀티모달 인풋을 활용해야 되는 챌린징한 태스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한 메서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관련된 프리리미너리, 프리비어스 워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반으로 저희가 활용한 모델의 가장 기반이 되는 모델로 가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그 중에서도 바트라고 하는 모델이 될 텐데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요즘 챗GPT나 뭐 GPT 혹은 뭐 바드 이런 모델들의 기반이 되는 모델들이라서 아주 유명해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 아키텍처에 저희는 그런 아키텍처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전부 활용을 했고요. 이 아키텍처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트라는 모델은 아주 큰 라지 스케일 코퍼스, 뭐 북코퍼스 혹은 오픈 웹 텍스트라고 하는 큰 큰 코퍼스에서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 그래서 텍스트 관련한 제너럴한 일반적인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모델을 이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모델에게 메디컬 텀과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코딩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은 첵스 OFA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 첵스 OFA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제너러티브하다, 생성형 AI 모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비전 랭귀지 모델, 멀티모달 인풋, 그러니까 이미지랑 텍스트를 동시에 인코딩할 수 있는 멀티모달 비전 랭귀지 모델이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델은 흉부 엑스레이 도메인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일반적인 도메인 ICML이라는 마찬가지로 저명한 컨퍼런스에 억셉된 OFA라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모든 류의 태스크를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프레임워크로 통일했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텍스트 인풋과 아웃풋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잘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델로부터 이미지도 인코딩 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줬는데요. 그 부분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는 이전 연구를 따라서 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서브워드 토큰으로 바꿔준 다음에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인풋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일정한 간격의 패치들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분 잘라준 이 각각의 이 패치들을 비주얼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비전 모델 중에 하나인 레즈넷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뭐 9개의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낼 수 있을 텐데 그 각각을 비주얼 토큰처럼 활용을 해서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인코딩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인코딩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두 가지 태스크의 메인으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포트 제너레이션 태스크, 여기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이 태스크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보시게 되면 What does the image describe? 이라는 인스트럭션과 함께 이 이미지를 인코딩하게 되어서 이 이미지에 대한 파인딩스 섹션, 자세한 그리고 긴 메디컬 텀을 활용해서 작성이 된 진단서를 생성하게 만드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태스크의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 진단서에서 활용하는 어휘라든가 전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팩트들, 옵저베이션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학습을 먼저 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레디올로지 리포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학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What is the summary of the following article? 이라는 인스트럭션과 함께 findings 섹션을 인풋으로 넣어줘서 자세한 진단 내용을 인풋으로 넣어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태스크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와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차례로 학습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활용한 테크닉이 있는데요. 그 앙상블 with factual calibration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는 텍스트를 제너레이트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앙상블 메서드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 모델을 반복적으로 그 인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내놓은 아웃풋 중에서 다수를 선택하는 메저리티 보팅을 하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앙상블 메서드 활용에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 제너레이션 그 태스크를 위한 앙상블 메서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모델을 여러 번 그 아웃풋을 뽑아서 각각의 인프레션, 제너레이션 아웃풋을 3개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웃풋의 뮤추얼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토큰 관련 시밀러리티 메서드인 뭐 루즈 스코어, 블루 스코어 이런 F1 스코어 기반의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뮤추얼 시밀러리티의 그 에버리지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각 임프레션의 그 오버롤 시밀러리티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오버롤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값을 최종 아웃풋으로 선정을 해주는 앙상블 메서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하이레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프레션 중에서 가장 다른 그 제너레이션 아웃풋들과 유사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을 많이 활용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살짝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챌린지에서 실험했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벨리에이션 매트릭,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디컬 이미지, 그러니까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와 그 영상의학과 레디올로지스트들이 직접 작성을 한 레퍼런스 리포트가 있는 데이터셋에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를 활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제너레이트된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리포트가 얼마나 레퍼런스 리포트와 유사한지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렉시컬 오버랩 기반의 블루 스코어 그리고 루즈 스코어를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토큰 단위의 오버랩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레퍼런스와 하이포테시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토큰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렉시컬 오버랩 기반의 이 평가 지표들은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동의어들을 활용을 했다면은 그 평가를 그 같은 토큰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동화된 방법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factual correctness, 뭐 사실의 그 적합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뭐 F1 첵스버트와 F1 레드그래프라는 지표였는데요. 이 각각은 레퍼런스 리포트와 제너레이트 리포트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블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레퍼런스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질병, 제너레이트된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질병, 이 두 가지의 similarity, F1 스코어를 계산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 그래프는 그 relation extraction이라는 그 태스크를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가 얼마나 동일한지를 평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 라이팅 스타일이나 어휘, 사용한 그 문체가 비슷하더라도 어, 기흉이 있다 없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활용했던 각각의 방법들이 얼마나 뭐 그 각각의 평가 지표에서 어떤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보여드리는 테이블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 챌린지에서 우승을 달성했다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미믹 CXR, 뭐 이 챌린지가 원래는 이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 말고도 다른 그 영상의학 이미지에 관련된 그 트랙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미믹 CXR 트랙에 참여를 해서 다른 유수의 그 해외 기관들을 그 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서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렉시컬 오버랩을 평가를 하는 블루 스코어, 루즈 스코어 부분에서도 1등을 기록을 했고, 버트 스코어, F1 첵스버트, 레드 그래프라고 하는 사실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 노을랩 같은 경우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참여했던 팀이었고요. 여기 SHS가 지멘스 헬스니어스라는 그룹에서 참여를 했던 팀이었고 여기가 스탠포드 에이미 그룹에서 참여를 했던 그룹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오피셜 리더보드에서 등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번 7월 달이었죠? 7월 달에 토론토에서 열렸는데 ACL 컨퍼런스가 이 컨퍼런스에 다 같이 팀원들과 다 같이 참여해서 바이오 NLP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고 오른쪽에 그 오르게나이저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저희가 이 워크샵의 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그 제출을 해서 퍼블리시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에서 인턴을 할 때 작성이 돼서 저의 멘토님과 함께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같은 팀에 계셨던 카이스트의 배성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네,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길래 좀 얼떨떨한데 이렇게 신문 기사가 많이 올라와 운이 좋게도 이렇게 신문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덕분에 이렇게 이릭 같은 좋은 그룹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의학계에서 이 부분에서 CNN 관련된 연구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저도 그 이쪽 서베이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아마 이 트랜스포머 관련된 아키텍처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 영상의학 분야가 원래는 클리니컬 분야는 원래는 데이터셋이 공개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그 그만큼 큰 모델을 활용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했던 분야는 운이 좋게도 이 영상 그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미믹 CXR이라는 아주 좋은 데이터셋이 있어서 이렇게 좀 흥미롭고 재밌는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사용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현장에서 활용하기엔 요즘 아무래도 병원들도 그 환자 정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만 잘 오픈이 된다면 충분히 성능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했던 연구도 제가 비전 익스트랙터는 RNN 계열의 CNN 계열 레즈넷이니까 레즈넷 계열을 써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랑 접목을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두 개의 모델을 접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CNN 플러스 챗 GPT라고 보시기보단 챗 GPT보다는 좀 스케일이 많이 작은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챗 GPT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라서요. 이 메디컬 도메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챗 GPT를 저도 이 챌린지를 참여를 하면서 한번 성능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직접 파인 튜닝을 시킨 저희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챗GPT는 이쪽 부분으로 학습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몇 개 아주 소수의 그 데이터셋만 보고 태스크를 풀어야 해서 이런 챌린지에서의 성능은 그다지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서베이를 하면서 찾은 거라서 이게 강의를 찾거나 하지는 않아서 아직 이 부분이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강의까지 올라오지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선 멀티모달이라고 그 멀티모달을 그 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좀 먼저 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전 쪽 연구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뭐 트랜스포머나 NLP 관련된 그 강의들을 좀 먼저 보시면서 한쪽 분야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도메인, 뭐 비전을 하셨으면 NLP, NLP를 하셨으면 비전, 이쪽 부분을 추가적으로 합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아직 멀티모달은 좋은 강의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챌린지를 참여한 거다 보니까 셋업을 많이 바꾸지는 않았고요. 원래 데이터셋에서 첵스퍼트 레이블러가 제공을 하고 있는 14가지 메디컬 옵저베이션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한창 유행을 했었잖아요. 뭐 요즘도 핫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 체스트 엑스레이 도메인으로 가지고 와서 생성을 하는 연구들이 이미 퍼블리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가 나오기 전에 좀 같이 시도를 해보면서 만들어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생성을 해냅니다. CXR 이미지를. 그래서 구분하기 살짝 어려울 정도로 학습을 파인 튜닝만 잘 시켜주면은 이쪽 부분에서 생성을 잘 해줍니다. 근데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것들은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좀 음, 약간 전형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는 단점은 좀 있었어요. 리미테이션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어깨 위치나 이 갈비뼈 위치나 이런 템플릿이 있는 듯한 느낌의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많이 생성한다. 뭐 이런 옵저베이션을 좀 얻기도 했었고요. 제가 관련된 연구는 한번 보이면은 링크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볼게요. 이쪽 도메인이 정말 흥미롭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인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분야였어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좀, 데이터셋이 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저도 좀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 흉부 엑스레이 분야 그리고 미믹 CXR 데이터셋 이후로 이어진 분야들로는 정말 재밌는 리소스와 재밌는 태스크들, 그러면서도 리얼월드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뭐 매력적인 도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분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뭐 언제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학회에 가서 뵙게 된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저도 계속 흥미를 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혹시 함께 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